안녕하세요. 저는 미나미 아사미입니다. 올해 52살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 자신도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평생 일본 남자와 살아왔던 저는 한국 남자와 새 삶을 시작하고서는 한국 남자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나이 들고 제가 진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찾아올지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어요? 4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일본 주부였습니다. 25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남편 히로시와 함께 27년을 살았어요. 딸 유리와 아들 다이키를 키우며 그럭저럭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여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병원과 집을 오가는 날들이 계속되었고 저는 교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강한 모습을 보이려 했어요. 하지만 일본 남자들 특유의 감정 표현 방식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마웠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요. 그저 묵묵히 견디는 것이 남자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7년을 함께 산 사람이 없어진다는 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더구나 그때 딸 유리는 고등학교 3학년, 아들 다이키는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다행히 교직 경력이 있어서 학습지 교사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루에 8시간씩 아이들 집을 돌아다니며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그나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컸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아빠 없는 삶에 익숙해지긴 했지만 뭔가 활력이 없었어요. 특히 저는 날마다 똑같은 일상의 반복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평생교육원을 지나가다가 눈에 띄는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한국어 초급반 수강생 모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왜 그 순간 발걸음이 멈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포스터를 보는 순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52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대로 매일 똑같은 일상만 반복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평생교육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접수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었어요.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첫 수업까지 일주일 동안 저는 긴장과 기대감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거든요. 드디어 첫 수업날 교실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학생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드디어 강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지금까지 만나본 일본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살짝 큰 키에 어깨가 넓고 자세가 반듯했어요. 무엇보다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계셨습니다. 일본 남자들이 보통 무표정하거나 딱딱한 인상인 것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한국어 선생님 최영수입니다. 나이는 55살이고요. 일본에 온 지는 2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개월 동안 함께 한국어를 배워나갈 텐데 잘 부탁드려요. 그분의 말투는 약간의 한국 억양이 남아있어서 더욱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무엇보다 말투가 정말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일본 남자들이 보통 딱딱하고 권위적으로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전공은 일본어였습니다. 졸업 후 일본에 와서 처음에는 무역회사에서 일했고 지금은 여러 평생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영수 선생님의 자기소개를 들으면서 저는 묘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떤 계기로 일본에 오게 되었을까, 가족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한 분씩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강생들이 하나씩 자기소개를 시작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정말 긴장되었어요. 미나미 아사미입니다. 52살이고요. 4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학습지 교사로 일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이유는
글쎄요, 뭔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서일까요? 영수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한국어의 기본적인 구조와 한글 자음, 모음을 배워보겠습니다.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예요. 배우시다 보면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수 선생님의 수업 방식은 정말 독특했어요.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정서까지 함께 설명해 주셨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정이 많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든 여성을 정말 존중해요. 특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죠. 인생의 깊이를 아는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일본에서는 나이든 여성, 특히 과부는 사회에서 점점 소외되는 존재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존중받는다는 말씀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쯤 영수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소통의 도구를 익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영수 선생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깊이 있는 눈빛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영수 선생님 생각이 계속 났어요. 이상했어요. 단순히 선생님으로서의 호감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년밖에 안 되었는데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는 게 죄스러웠거든요.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평생교육원에 가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과도 친해졌고 무엇보다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는 게 보람이 있었어요. 영수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셨어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챙겨주셨거든요. 특히 저에게는 더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숙제 검사를 할 때도 다른 분들보다 더 자세히 봐주시고 발음 교정도 더 꼼꼼히 해주셨습니다. 아사미 씨는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발음도 다른 분들보다 훨씬 정확하고 숙제도 항상 완벽하게 해오시고 한국어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영수 선생님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기뻤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해 준 적은 거의 없었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영수 선생님이 저에게 개별적으로 말을 걸어오셨어요. 아사미 씨,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으세요? 다른 수강생들이 모두 나간 후였는데 갑자기 둘만 남게 되니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사미 씨는 다른 분들보다 진도가 빨라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개인 지도라고 할까요? 물론 추가 비용은 받지 않을 거예요. 정말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바쁘실 텐데 저 때문에 시간을 내주신다니까요. 아니에요. 사실 저도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거든요. 아사미 씨처럼 열심히 하는 학생을 가르치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사미 씨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영수 선생님도 저를 여자로서 의식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개인 지도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1시간씩 하기로 했어요. 장소는 평생교육원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조용하고 공부하기 좋은 분위기였어요. 첫 번째 개인 지도가 시작되었을 때 영수 선생님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나 가족관, 연애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일본 남자들과 정말 달라요. 감정 표현을 정말 솔직하게 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마운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맙다고 표현해요. 정말요? 일본 남자들은 그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특히 결혼한 지 오래되면 더욱 그렇고요.
네, 맞아요. 저도 일본에서 20년을 살면서 그런 차이를 많이 느꼈어요. 일본 남자들은 감정을 속으로만 담아두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한국 남자들은 표현하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영수 선생님에게 끌리고 있었어요. 그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무엇보다 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세 번째 개인 지도 때였어요. 영수 선생님이 갑자기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사미 씨, 혹시 개인적인 질문해도 될까요? 남편분을 잃으신 후에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 1년은 어떻게 살았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였어요. 아이들만 보고 버텼다고 해야 할까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아사미 씨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3년 전에 아내를 잃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영수 선생님도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니까요. 갑자기 그분이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결혼한 지 20년이었는데 정말 허망했어요. 그 후로 저도 완전히 무너졌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싫어졌고요. 그렇게 힘드셨구나.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새로운 희망 같은 것도 생기고 있고요. 영수 선생님이 저를 의미 있게 바라보셨어요. 그 순간 저는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아사미 씨 같은 분을 만나면서 인생에 다시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저도요. 선생님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요. 그날 카페에서 나올 때까지 저희는 한국어 공부보다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수 선생님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이 생긴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가슴이 뛰었어요. 52살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가능하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요. 개인 지도를 받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저와 영수 선생님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 공부보다는 서로의 일상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영수 선생님은 정말 세심한 분이셨어요. 제가 피곤해 보이면 괜찮으냐고 물어봐 주시고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 조심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이런 배려는 남편에게서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개인 지도가 끝난 후 영수 선생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아사미 씨, 오늘 시간 되시면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실까요? 한국 음식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 음식이라면 김치 정도밖에 안 먹어봤어요. 하지만 좋아요.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음식이라면 꼭 먹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노쿠보에 있는 한국 음식점에 갔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영수 선생님이 한국어로 주문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오늘은 불고기와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처음 드시는 거니까 맵지 않은 걸로 골랐어요. 그리고 이건 막걸리인데 한국의 전통술이에요. 괜찮으시면 한 잔 어떠세요? 저는 평소에 술을 거의 안 마시는데 그날은 왠지 마시고 싶었어요. 네, 좋아요. 한국의 전통술이라니 정말 궁금해요. 음식이 나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불고기는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었고 김치찌개는 처음엔 좀 매웠지만 계속 먹다 보니까 중독성이 있었어요. 막걸리는 부드럽고 달콤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입에 맞으세요? 영수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음식이 있다니 왜 진작 몰랐을까요? 특히 이 김치찌개는 정말 특별해요.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다행이네요. 한국 음식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먹으면서 정을 나누는 음식이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영수 선생님은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음식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는지, 가족들이 함께 모여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막걸리를 2잔 정도 마시니까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평소보다 말도 많아지고 웃음도 많이 나왔습니다.
영수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사미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수 선생님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셨어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저는 아사미 씨를 단순히 학생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신뢰가 될까봐 고민했는데, 혹시 저도 그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드디어 영수 선생님이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저도 사실 같은 마음이었지만 먼저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저도 선생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감정이 생긴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아직 4년밖에 안 되었는데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는 게 잘못된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아사미 씨.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사랑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저도 아내를 잃고 나서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사미 씨를 만나면서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영수 선생님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52살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어요. 영수 선생님에 대한 마음과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학습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평생교육원 앞을 지나가는데 영수 선생님이 건물에서 나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영수 선생님도 저를 발견하고 잠시 머뭇거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어요. 아사미 씨,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사미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영수 선생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근처 카페에 앉아서 영수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다음 달에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요. 혼자 계시는데 더 이상 일본에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의 모든 일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수 선생님이 한국으로 떠난다니요. 그것도 다음 달에요. 갑작스럽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 죄송해요. 사실 아사미 씨에게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분이셨거든요. 선생님,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사미 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아사미 씨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으로 떠나야 하니까 아사미 씨도 새로운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선생님도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했거든요. 선생님, 한국 가셔서 어머니 잘 모시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영수 선생님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영수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보내도 되는 걸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아이들 생각을 하니까 선뜻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다이키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엄마 요즘 많이 우울해 보여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엄마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시면 용기를 내세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아이들의 마음을 확인한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영수 선생님께 제 진짜 마음을 말씀드리기로 한 거예요. 떠나시기 전에 후회 없이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바로 영수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수 선생님도 흔쾌히 만나자고 하셨어요. 토요일 오후 처음 개인 지도를 받았던 그 카페에서 만났어요. 영수 선생님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난 2달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선생님을 보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했고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리워했거든요. 아사미 씨, 저도 선생님을 사랑해요. 처음에는 이런 감정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영수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요? 아사미 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기뻐요. 하지만 선생님은 한국으로 가셔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영수 선생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사미 씨, 저와 함께 한국으로 오시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으로 가자고요? 네,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저도 아사미 씨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일본을 떠날 수는 없어요. 아이들도 함께 가면 돼요. 한국에서도 교육받을 수 있고 한국어도 할 수 있으니까 적응하는데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영수 선생님의 제안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이런 큰 결정을 혼자 내릴 수는 없어요. 물론이에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떠날 예정이에요. 그렇게 저에게는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수 선생님으로부터 한국행 제안을 받은 후 저는 일주일 내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으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 그것도 아이들과 함께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월요일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열심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한국의 교육제도, 생활환경, 문화 등을 검색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은 교육열이 높고 생활 수준도 일본과 비슷했어요.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이 한국어를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일본어 교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을 것 같았습니다. 근처 공원을 함께 걸으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사미 씨,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꼭 그렇게 해드릴까? 저도 열심히 할게요. 한국어도 더 공부하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론이에요. 유리와 다이키는 제 아이들이기도 해요. 영수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이분이라면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 같았거든요. 공항에서 영수 선생님을 배웅할 때 저는 눈물을 참기 어려웠어요. 저는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영수 선생님이 출국 게이트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새로운 결심을 다졌어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구나 하고요. 저희 가족은 한국행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 정리, 아이들 전학 준비, 비자 신청 등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 정리였어요. 27년 동안 살았던 집에는 정말 많은 추억이 담겨 있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샀던 가구들, 아이들이 어릴 때 사용했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영수 선생님은 정말 세심하게 모든 걸 준비해 주고 계셨어요. 매일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한국에서의 준비 상황도 알려주셨습니다. 영수 선생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를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요. 영수 선생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왔어요. 저를 위한 일자리를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일본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붙이면서 저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걸 실감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자. 그리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2시간 후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출국장에서 영수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선생님은 더욱 반가웠습니다. 공항에서 나와서 한국의 첫 공기를 마셨을 때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드디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고요. 한국에 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영수 씨와 결혼한 지도 4개월이 되었고 저희 가족은 서울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음식, 언어, 문화 모든 것이 일본과 달랐거든요. 하지만 영수 씨의 도움으로 금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어요. 이웃들이 저희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셨거든요. 일본에서는 이웃과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드문데
한국에서는 정말 자연스럽더라고요. 아사미 씨,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옆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감동했어요. 네, 꼭 배우고 싶어요. 남편이 김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불고기, 갈비찜, 된장찌개 같은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해주면 정말 기뻐했거든요. 여보, 정말 맛있어. 한국 사람보다 더 잘 만드는 것 같아. 영수 씨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일본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수 씨와 결혼한 후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겁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영수 씨는 정말 훌륭한 남편이에요. 일본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집안일도 함께 해주고 아이들에게도 정말 잘해줘요.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 사랑해. 영수 씨가 매일 이렇게 말해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저도 사랑해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영수 씨의 가장 놀라운 점은 저를 챙기는 세심함이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면 바로 눈치채고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일본 남자들은 이런 거 절대 안 해요. 여보, 오늘 많이 힘들었지? 어깨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마사지 해줄까? 정말요? 고마워요. 영수 씨가 해주시는 마사지는 정말 시원했어요. 그리고 마사지를 해주면서도 계속 다정한 말을 해주거든요. 우리 아내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걱정이야.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야 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동이에요. 결혼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신혼처럼 대해주거든요. 주말에는 영수 씨와 함께 데이트를 자주 해요. 결혼했다고 해서 연애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매주 새로운 곳에 데려가 줘요. 여보, 이번 주말에는 부산에 가볼까? 내 고향도 구경시켜주고 싶고 맛있는 해산물도 먹자. 정말 좋아요. 부산 여행은 정말 특별했어요. 영수 씨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도 구경시켜주고 고등학교 동창들도 소개해 주었거든요. 모든 분들이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영수야,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났구나. 고마워요. 영수 씨가 워낙 좋은 분이라서 저도 행복해요. 해운대 해변에서 일몰을 보면서 영수 씨가 갑자기 제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둘러주셨어요. 바람이 차니까 감기 걸리겠어. 이거 입어.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일본 남자들은 이런 로맨틱한 제스처를 잘하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감동받은 것 중 하나는 한국 사람들의 정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는 문화가 정말 좋았어요. 지난달에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몸이 안 좋았을 때 영수 씨가 직접 삼계탕을 끓여주셨어요. 여보, 이거 먹고 얼른 나. 내가 직접 끓였으니까 정말 맛있을 거야. 일본 남자들은 아내가 아파도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지 않거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저는 정말 완벽한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오늘도 영수 씨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눌 거예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52살에 시작한 새로운 사랑,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언제든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요. 영수 씨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정말 소중하고 행복해요. 한국에서의 제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영수 씨와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싶어요.